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블록체인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샌드스퀘어 박승호 대표라고 하고요. 샌드스퀘어는 블록체인에 대한 핵심 시스템을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을 다른 회사에 전파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서는 블록체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현재 산업에서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은 아마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이 코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코인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시스템의 한 특징인데요. 이 블록체인이 단순하게 이런 코인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산업계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PwC에서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전 세계 15개 지역 600명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블록체인에 대한 도입 고려가 한 84% 정도,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고요. 이 84% 안을 들여다보시면 이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이미 파일럿 테스트 아니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상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로이트 조사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중국, 캐나다 등 1000명이 넘는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컨소시엄 가입 의사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네트워크 집단 같은 건데요.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갈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반 정도가 의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회사 내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무려 95% 정도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중에 39%는 이미 100억 이상의 투자를 계획해서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지금 산업계에서는 관심이 있고 화두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CTO들의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CTO는 기업의 가장 테크니컬을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자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반 정도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그러면 적용을 할 계획인가?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41%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록체인이 많은 산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실제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인 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블록체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블록체인이 단순히 가상화폐, 이런 암호화폐 관련뿐만 아니고 실제 기업에 적용 진행되는 걸 이끄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제일 처음 나오게 된 건 2008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1일에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 암호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걸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 하루 있다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9장짜리 페이퍼, 논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2P, 전자화폐 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을 오픈하게 되죠. 이때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학자들에게 보낸 메일에 회신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달 뒤에 2009년 1월 3일에 이런 개념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페이퍼로만이 아닌 실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세상 어느 컴퓨터 디지털에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 찍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9년 1월 3일에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토시라는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은 2011년 4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예 온라인상에서도 사라지고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가 하는 의문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오늘의 시세를 보시면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전에는 피자 한 판 사는데 60만 비트코인을 썼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던 이 비트코인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뜨게 됐습니다. 블록체인은 이 비트코인이 있었던 이전에도 있었던 개념이고요. 근데 그게 결국엔 비트코인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토시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입니다. 현재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 자본을 세상에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 사토시라면 굉장히 큰 부를 현재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사토시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일본 분인데 사토시 나카모토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 암호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일 거다라고 처음에 추정됐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완강하게 부인을 했고 인터뷰 등 여러 가지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소송을 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꼭 손꼽히는 사람은 할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할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 비트코인을 만들고 이 비트코인이 발전하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고 이 비트코인이 어딘가에 송금이 되게 되는데 제일 처음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 할핀입니다. 그래서 할핀이가 사토시 나카모토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 할핀이는 한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뇌계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나 이런 게 굉장히 하기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임스 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파키스탄 사람인데 세상에 이제 작년 9월쯤에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밝히겠다라는 이 트위터라고 온라인상에 누가 한 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며칠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온라인에 전 세계에 공표하겠다라고 나왔던 게 제임스 칸입니다. 이 제임스 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배경으로 비트코인을 설계를 했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이길 바랬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진행한 내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온라인상으로 풀어넣었지만 실제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칸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라고 이분도 이제 본인이 사토시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는 비트코인 캐시 등 이 비트코인에 파생되는 코인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도 굉장히 많이 보유한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사토시라고 주장하고 실제 자기가 사토시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결정적인 증거는 현재 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토시가 누군지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더리움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이더리움이 기존에는 비트코인으로는 이 암호화폐를 송금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만들어진 거였는데요. 블록체인의 특성, 이 비트코인이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투명하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걸 단순히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을 하자. 이런 투명성 있고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 모델을 다른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당시 19세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조금은 이제 사토시 때랑도 어느 정도 유사한 게 사토시 나카모토도 본인의 주장을 이제 암호학자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호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 비탈릭도 이런 이더리움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제안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비탈릭 부테린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탈릭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개발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입니다. 2013년 11월에 이더리움이 만들어졌고요. 이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이더리움은 계속 발전 중이고 아마 올해 2.0이라는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배경 부분 외에 실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 암호화폐가 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란색은 이제 비트코인 마크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회색은 이더리움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A가 B에게, B가 C에게, 이 A, B, C가 지금 5BTC, 3BTC, 12BTC. 그래서 비트코인은 A가 5개, B가 3개, 그다음에 C는 12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1비트코인을 보낸다, B가 C에게 2비트코인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거나 이 비트코인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내역이 수많은 컴퓨터에 의해서 지금 분산돼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A가 B에 보내는 내용, B가 C에게 보내는 내용이 다 또 똑같이 이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암호화폐가 움직일 때 이 계약 코드라고 해서 실제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상 같은 코드를 암호화폐가 이동할 때 이 코드가 발현할 수 있게, 이 코드가 진행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코드 같은 경우를 일례로 따지면 어떻게 이 계약 코드를 만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 시스템 같은 거를 이런 이더리움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더리움으로 만들게 되면 이 부동산이 1 이더리움에 뭐 한 평이라고 지금 만약에 가정을 해놓고 특정한 이 B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A는 지금 5 이더리움을 갖고 있고, B는 이 계약 코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한 평은 1 이더리움이야 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A가 B에게 1 이더리움을 보내게 되면 이 1 이더리움을 보내는 내역도 또 이더리움을 관리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게 이 내역도 가지만, 동시에 이 부동산 계약이 1 이더리움이 움직일 때 실행이 돼서 B가 갖고 있던 이 부동산 한 평이 A에게 간다라는 부분까지 반영하는 걸 이더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암호화폐 송금뿐만 아니고 특정한 계약이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하기 시작을 한 게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